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취업 대표 강사 윤종영입니다. 자, 오늘 한국사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요즘에 한국사가 거의 필수가 되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취업에서 한국사가 필요하지? 왜 취업에서 한국사가 필요한 거야? 한국사 가지고 실제로 쓸 것도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뭐냐 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거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바라보시면은요.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면은 사회적으로 바라볼 때는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를 아는 사람만이 미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라는 그 어떤 미래를 좀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현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이제 취업에도 뭐를 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바탕이 되는 것이 뭐다? 한국사가 아니겠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또 아주 가깝게 그냥 아주 실전처럼 이제 바라다 보면은요, 여러분들과 취업 담당자들의 관심도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트렌디한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40, 50대 된 인사 담당자들은 뭘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사극 좋아하겠죠. 그러면은 같이 만나서 사극 얘기하면 얼마나 재밌어. 근데 사극 얘기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사가 필요하기도 하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적으로 바라보고 이제 그 어떤 분위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가장 정식적인 부분들은 사실상 미래를 진단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 민족의 정신을 잃지 말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박은식 선생님의 얘기인데 어찌됐건 이제 그 한국사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취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이제 한능검 시험이 있어요.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 한능검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따시는 게 이제 중급하고 고급이시잖아요. 중급하고 고급이신데, 보통 이제 고급이 1, 2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급 정도 따두면은 고급 정도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한능검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상식 문제, 직무적성 문제에서 그 상식의 일환으로 역사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역사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범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한능검의 범위는 전체입니다. 전체예요. 선사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사까지 다 있어요. 현대사까지 골고루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더 플러스 되면은 문화재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가 나오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세시풍속 나오네요. 풍속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문화재, 세시풍속 이런 것들까지 다 해서 선사시대에서 현대사까지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한번 통독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통독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석구석에서 나와요.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구석구석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자료가 나오는데 사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고급은 원문 사료 제시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문 사료들이 나옵니다. 원문 사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문 사료 제시형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니까 사실상 이제 원문 사료를 가지고 내가 봐야 되나? 그럼 선생님 원문 사료를 봐야 됩니까? 아니요, 안 보셔도 돼요. 거기에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능검 시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요렇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선사시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선사시대 같은 경우는 선사시대는 문자가 없죠. 그럼 사료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사진밖에 없죠. 그러니까 선사시대는 사진으로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그 뒤에는 전부 다 문자 시대니까 문자로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컬러니까요. 헷갈릴 이유도 없고 헷갈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능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무적성 같은 경우가 있어요. 직무적성 같은 경우. 직무적성에서 상식 부분의 역사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단답식입니다. 단답형인데, 오히려 단답형이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단답형이. 왜 단답형이 더 헷갈리느냐? 이 용어를 모르는 거야, 용어를.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한 얘기들인 건데, 여러분들 단답형 같은 경우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한능검 위주로 공부를 한 번쯤 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는 싶어요. 왜냐하면 이걸 커버한다고 해서 이게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커버하면 이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능검 시험을 좀 준비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선생님 저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그냥 역사 상식만 공부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능검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적고요.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범위만 제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능검은 또 이제 여러분들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직무적성에서 이제 상식 부분, 역사가 나오는 요 부분은요, 선사시대는 많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 이제 선사시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사시대는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선사시대는 사실상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부분이 나오느냐 하면은, 신석기와 청동기 나옵니다. 신석기와 청동기 나와요. 그 외에 구석기라든지 철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고조선은 거의 안 나오고요. 고조선은 팔조법 이런 것들밖에 나오지 않고요. 여러 나라의 시대라고 해서요. 시대라고 해서 부여라든지 고구려, 옥저, 동해 이런 쪽들이 나오는데 요런 데는 이제 두 가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천행사하고요. 제천행사하고 그 다음에 특산물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요게 이제 제천행사가 중요한 거고, 특산물은 사실상 한능검에서는 중요한데 여러 나라의 시대, 직무적성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시대에서는 이렇게 간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중간에 이제 하나 잠깐, 고조선 때는 팔조법 요거 가끔씩 체크하실 수 있으니까 나오는 거고요. 자, 요런 것들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나라의 시대 이후에 뭡니까? 삼국 시대가 나오는 거죠. 삼국 시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요렇게 나오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한 어떤 제도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잘 나오지 않아요. 잘 나오지 않아요.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능검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 그러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업적이 나와요. 왕들의 업적이 나와요. 왕들의 업적. 그러면 고구려 왕의 업적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왕이 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광개토대왕. 그죠? 광개토대왕. 그래서 5세기. 그래서 5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백제는 4세기, 신라는 진흥왕부터 시작하니까 6세기부터 통일신라, 무열왕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열왕까지 여러분들 공부 그냥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외에 삼국시대에 있었던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발해 관련 문제. 남북국 시대로 가면요, 발해 관련 문제가 나오는데, 발해는 사실상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해요.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라도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신라도. 그래서 보시면은 또 그림을 좀 그릴 수밖에 없겠는데,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게 신라도예요. 그래서 신라로 향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신라도가 있다. 남북국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뭐 해동성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고려 시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고려는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순서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순서를 기억해서 여러분들 왕건부터 시작을 해서 쭉 가는데 고려 초기에는 왕건하고 광종의 업적만 알면 돼요. 끝. 광종의 업적만 알면 돼요. 끝. 그래서 중간에 요거 딱 가면은 무신 집권이거든요. 무신 정권이 들어서는데 무신 정권이 들어서는 부분까지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무신 정권은 몰라도 돼요. 상식은 자 중간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중간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거란 쳐들어오죠. 그리고 요 중간에 여진 쳐들어오잖아요. 여기 초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가 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란 쳐들어와서 서희의 강동육주. 그죠? 그 다음에 여진 중기 때 여진 쳐들어와서 윤간의 별무반. 요런 것들이 이제 순서대로 나와요. 순서대로. 순서를 뭐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 가면은 중간에 여기에서 원나라 몽골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무신집권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신집권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는 대부분 고려시대는 대부분 순서 묻는 문제들 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옵니까? 이제 여기가 후기다, 말기다, 원간섭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원간섭기다. 그럼 원간섭기를 탈피하고 싶었던 인물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공민왕 있죠. 그래서 공민왕에 대한 얘기가 한 번쯤 나올 수 있어요. 공민왕에 대한 얘기가 한 번쯤 나올 수 있고 혹시나 무신집권기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묘청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묘청의 난. 그 다음에 공민왕, 요런 것들, 공민왕이 없죠. 요런 것들까지만 공부하시면 고려는 끝.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입니다, 조선. 자, 지우고 갈게요, 요거. 딱 지우고. 조선으로 가봅시다. 조선도 똑같아요. 조선은 나올 수 있는 게 쭉 가면은요, 중기 딱 들어가면은 요 중간을 언제라고 보느냐면 1592년 임진왜란이거든요. 1592년이니까. 그러니까 200년 정도죠. 1392년에 이제 탄생을 했으니까 200년 정도는 건데,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성계라든지 뭐 이런 중간에 이제 뭐 세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요. 중간에 누구 나옵니까? 연산군 나오죠. 딱 나오시자면서 요 이후에 4대 사화가 나옵니다. 중종만정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중종 때 있었던 사화, 김효사화, 그 다음에 요 뒤에 이제 명종 때 있었던 사화, 요런 식으로 해서 4대 사화가 나오는데 4대 사화 순서 묻는 문제들 나오는 거예요. 연산군 때 2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 묻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임난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 임난을 거치면서 붕당정치가 시작되는데 요 붕당정치 좀 어려워하세요. 붕당정치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붕당정치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붕당정치 공부 우리는 공부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붕당정치 공부 제가 시켜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붕당정치는 한 30분, 40분 정도 걸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붕당정치는 공부하셔야 된다. 꼭 필히. 그 다음에 임진왜란 공부하셔야 된다. 임진왜란 공부하셔야 된다. 특히 이순신 그 해전 순서를 묻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백의종군 하시기 전에 옥사당할 뻔 하시잖아요. 그래서 옥사당한 부산포 여기까지가 임난. 그 다음에 정유재란 들어가서는 이제 명량, 노량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옥포, 해전, 사천, 당포, 한산도, 부산포,
그 다음에 명량, 노량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시면 되거든요. 옥사당한 부산포 이런 것들 여러분들 외우시면 되니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북랑정치 나오니까 중간에는 혼란한 상황들 쭉 나오다가 어디쯤 가면 철종 가고 요 뒤에 이제 흥선대원군 나오잖아요. 자, 흥선대원군 딱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요,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면은 거의 순서의 흐름대로 가셔야 돼요. 흥선대원군이 10년 동안 정권을 잡으면서 병인 양요라든지 이러한 그 것들, 척화비를 세운 데까지, 그러니까 뭐 움베르트 도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순서. 그래서 그 어떤 왜 그 다른 나라를 침범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범한 순서 많이 물어요. 순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사건으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사건으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병인 박해 다음에 병인 양요가 바로 안 오거든요. 병인 박해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 제너럴 쇼모노 사건이 나와요. 먼저. 그 다음에 병인 양요가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점들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침략 순서 요런 것들 이제 좀 어이없이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명성황후가 집권을 하잖아요. 명성황후가 집권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개화를 하죠. 그래서 개화하면서 개항을 하잖아요. 개항한 순서 가끔씩 물어요. 이런 것들 자주 나오니까 개항한 순서. 그래서 요건 바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0.1초 만에 할 수 있으니까. 일미영록 일어프 순서다. 일미영록 일어프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순서로 나오는 거. 자, 그 외에 이제 그 근대로 딱 들어가시면은요. 근대로 들어가시면은 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근대로 딱 들어가실 때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동학부터 출발을 해요. 동학부터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을사늑약까지 딱 가시고 을사늑약 이후에 정미 7조약 딱 나오고 1910년 국권 피탈까지. 을사늑약이 1905년이니까요. 그래서 중간에 뭐 이제 을미사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이 가보년이거든. 가보년이니까 가보년부터 시작을 해서 1910년 국권 피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순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꼭 순서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 사건에 누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순서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순서. 근대로 딱 들어가시면 순서. 자, 요 이후에 이제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이 이후에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뭐 일제 침략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독립운동가들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다 빼고요. 올해가 광복 70주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광복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광복 관련된 문제는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민족주의자들, 안창호라든지 이런 민족주의자들을 묻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 외에 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면은 임시정부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그 다음에 현대사로 넘어가면은 현대사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민족주의자 계열 여러분들 이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어떤 식으로 상해 임시정부에서 마지막 충칭에 이르기까지 충칭으로 다 옮기거든요. 충칭에 이르기까지 어떤 기간을 거쳤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좀 공부를 하시면은 훨씬 더 상식 역사는
풍성해지세요, 여러분들이. 풍성해지세요. 아니, 상식이 전체 상식 중에서 한 30% 나온다라고 치면은 30%는 다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머지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식 문제는 100%다 맞아야죠.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현대로 들어가면은요. 현대로 들어가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현대에서 현대사에서는 419가 나오겠죠. 419. 그 다음에 또 뭐 나오겠습니까? 625 나오겠죠. 625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 또 뭐 나오겠습니까? 419, 625. 625가 앞입니다. 419보다. 625가 앞입니다. 625 나올 거고 419가 나오겠죠. 625 다음에 419다. 혹시 헷갈리니까 이렇게 두겠습니다. 625, 419.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박정희 시대가 딱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나올 문제 거의 없어요. 그냥 뭐 YH 무역 사건, 신민당 사건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건데 그 외에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한능검 시험은 다 나옵니다. 현대사에서 어디까지 나오느냐 하면 통일 문제, 그 노무현까지 나옵니다. 실제로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능검 같은 경우는 이렇고요. 직무적성 같은 경우에 상식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 더. 현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을 치시는 분들 역사 에세이 쓰시잖아요. 역사 에세이 쓰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인물 중심이나 사건 중심으로 얘기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물 중심이나 사건 중심으로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조선이나 아니면은 근대 쪽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굳이 저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조선이나 근대에서 찾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자소서에서 존경하는 인물이 나온다라거나 역사적 인물 중에서 리더십을 찾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조선이라든지 근대사에서 찾는 것이 유리하겠다라는 것까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제 강의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